네, 앞에서 열 전도 방정식을 그래프로 시간에 따른 온도 정보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온도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어로 이렇게 플롯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선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니까 열이니까 열은 약간 색깔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색깔로 표현하는 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색깔 정보로 표현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따분하게 숫자를 갖고 노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 갖고 노는 것도 좀 재미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앞에서 실습을 했던 내용을 지금 초기화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ear라는 명령으로 초기화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저장했던 것들을 일단 다 지우고요. 자, magic이라는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magic 3 이렇게 쳐보도록 하죠. 자, magic은 이제 임의의 마방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주는 명령어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요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라는 행렬에 이미지 sc라는 명령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숫자가 816357492가 되는데, 자, 요 각각의 색깔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행으로 세 개, 열로 세 개 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같이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 sc라는 명령어는 어떤 배열이 있으면은 그 배열의 값을 색상 정보로 바꾸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B를 매직 4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4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 scB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뭔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패턴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색깔 정보가 되는 거겠고요. 이 색깔 정보를 보게 되면요. 명령을 우리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 거냐? 여기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컬러맵이라는 명령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맵 JTIC 명령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색깔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러맵 핫이라고 하죠. 요즘 여름이죠. 서머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건 하시고 그 다음에 썸머. 자, 이렇게 녹색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다른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죠. 일단은 그레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자, 그레이는 흑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갖고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요 칼라벳에서 이미지 sc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미지 sc는 아까 얘기했지만 배열의 값을 색상 정보하고 매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숫자가 있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1부터 16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1부터 16의 각각의 색깔이 어떻게 대응되냐? 자, 칼라 맵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1이 이쪽 부분이죠. 검은색이죠. 자, 16은 오른쪽 상단의 하얀색입니다. 아, 숫자가 작을수록 어두워지는구나. 숫자가 클수록 밝아지는 거냐.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숫자가 클 때 밝아지고 숫자가 어두울 때 어두워지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서 결정이 되냐?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강의자를 보게 되면은 요 칼라 맵에 대한 색조 정보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 부분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숫자가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핫도 보게 되면은 핫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때는 검은색, 그 다음에
얘도 하얀색이 되죠. 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가 작을수록 파란색, 숫자가 높을수록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거 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가 제일 작은 1은 파란색이 되고요. 숫자가 큰 16은 이렇게 빨간색 계통의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우리가 어떤 배열이 있고 그 배열의 값을 색상 정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요 부분을 그래프로 그리는 게 아니고 색상 정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홀드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홀드오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Y 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미지 SC만 이제 살려놓고요. 플롯도 죽여야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포문 안에는 T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SC 타이틀 포즈문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남겨둡니다. 자, 이미지 SC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콤마하고 C 림이 되어 있는데요. 이 C 림이 우리가 플롯에서 썼던 Y 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S라고 하는 행렬이 값이 행단위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행렬의 전체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 명령이 되는 거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기대가 되죠? 색깔이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가 처음에는 밝았다가 값이 작아지니까 어두워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색깔이 컬러맵을 우리가 설정을 안 했으니까 컬러맵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숫자 도중에 멈추려면 여러분은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돼요. 자, 에디터 가가지고 자, 위쪽 부분에 컬러 맵 여러분들 뭐 원하는 컬러 맵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저는 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쿨로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쿨 여기 컬러 맵 어디 있는 거 맞나? 맞겠지 뭐. 자, 가운데가 빨갛다가 점점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안정화가 됐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0.5초 정도 되면 다 파란색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가 계속 바뀌게 됐죠. 점점 가운데 부분이 옆에 색깔들하고 비슷하게 재게되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열 분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확인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래서 표현하는 보여주는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주는 거가 좀 더 효율적일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도 일이지만 그 공학적인 문제를 푼 거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남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지금 다 하늘색이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밌죠? 재미없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자, 이 열전도 방정식을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인데 수치 해석을 통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수치 해석을 풀 때 여러분들이 다뤘던 내용이 결국은 이 포물선형 미분 방정식을 자 이렇게 차분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분의 표현한 방법을 유한차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유한차분법으로 나온 결과는 각 지점에 요 다음 값을 계산할 때 이런 점화식 형태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화식에 제가 코드를 하나 지금 강의 자료에 올려놨는데요. 그 강의 자료에 올린 코드가 결국은 이 점화식을 푸는, 자, 이걸 양해법이라고 하죠. 점화식을 푸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람다 계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자, 1 빼기 2 곱하기 람다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안정성을 가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HT하고 HX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결국은 이 점화식을 푸는 게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화식을 풀 때 이 안정성 조건을 한번 따져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의 이 초기값을 가지고 이 다음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간격을, 자, HT를 0.01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hx를 0.01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0.2 간격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관련된 제품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이 제품을 만든 것을 측정을 한다든가 라고 할 때 이 간격을 정하면 되겠죠. x 단위로, 길이 단위로 얼마로 측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 단위로 얼마 측정할 것이냐. 자, 근데 여기 안정성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성 조건은, 자, ht가 2알파분의 hx의 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근데 여기 문제는 우리가 알파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이라고 결정을 했죠. 자, 그리고 결국은 ht가 0.5 곱하기 hx의 제곱보다 작으냐 크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자, HT 지금 보게 되면은 HT 값은 지금 0.01이었고요. 그 다음에 HX 값은 0.5 곱하기 HX의 제곱이니까, 어디 있어? 네, HT 값은 0.01이고, 그 다음에 HX는 지금 0.0005가 돼가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값이, 시간이 이 간격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 계산하는 결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족하는 결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족이 되려면은 t가 상당히 작아야겠죠. 자, 그러면 hx를 이번에는 0.01이 너무 작으니까 hx를 좀 키우고요. 0.1로 키우고 ht를 0.00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hx의 제곱은, 자, 5 곱하기 10-3승, 그 다음에 ht는 1 곱하기 10-3승이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요 참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안정성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까다로운 부분이 있냐? 자, 간격이 HT는 안정성을 조건을 맞추려면은 HT는 1000분의 1초, HX는 0.1초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HX 간격하고 HT 간격이 있는데, HX 간격이 0.1로 했을 경우에는 요 간격을 0.1 단위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조건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분을 보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초가 1000분의 1초니까 1000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분일 경우에는 1000번에다가 60을 곱하는 거니까 6만 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1시간이면. 그래서 이런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hx를 좀 더 키워야겠죠. hx를 1로 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ht는
좀 더 듬성듬성 값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의 위치를 세밀하게 분포를 알고 싶으면은 시간을 촘촘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이 간격을 촘촘하게 할수록 계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제곱 형태로 늘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양해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우리 수업 단계에서는 뭐 계산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관련돼 가지고 계산을 얼마나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연산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점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이 됐을 테니까, 자, 이 부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냥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건 이제 해석적인 해 우리가 계속 썼던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초기 함수 sin 파이 x가 이렇게 정의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점화식을 풀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이 단계 조건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hx는 제가 여기서 0.1 단위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위치는 0.1 단위니까 0부터 1까지의 0.1 간격으로, 이 간격이 0.1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len xpos는 xpos의 길이, 그 다음에 시간도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시간은 0.001초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을 0.01초로 했을 경우에는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 어떤 답의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람다를 계산했습니다. 자, 람다에 대한 공식은 앞에서 줬죠. 알파 곱하기 ht 나누기 hx의 제곱분의 1. 자, 그래서 이 값의 조건이 요 ht하고 요 람다하고 계산한 부분하고 커야 되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를 출력시키고 종료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틀린 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바꿀 때, 이 숫자를 결정할 때 이 조건을 따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뭐 포물선형이든 쌍곡선형이든 타원형이든 이 조건들에 대해서 안정성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결과 저장을 하기 위한 초기화 배열을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초기화 배열은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온도 분포를 행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0에서의 초기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u라는 저장 공간에 이 초기 값을 먼저 정의를 하게 돼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반복문 부분이 요 각각에 있는 점을 계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이제 다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고요.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만 한 줄만 계산을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 코드를 입력을 쭉 하고 계시고요.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를 쭉 입력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 함수를 일단 선언해서 손을 푸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기 함수를 f0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f0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이 곱하기 x. 자, 그래서 f0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xpos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hx가 0.1 간격으로 하고 1까지. 그 다음에 t는 0부터 0.001. 자, 그래서 t가 hx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아까 조건을 얘기했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f0에다가 x하고 t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죠. x 언더바 pos네요. 자, 그러면은 이 0부터 1까지 길이에 대해서 초기 값에 대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게 지금 t가 0일 때의 값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입니다. 자, 그러면 t가
0.001일 때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아까 해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쉬웠죠. 계산한 값을 0.001을 대입해 주면 되겠지만 이 해함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화식을 풀어주게 되면 되는데 점화식을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화식을 계산할 때 자, xi에 대해서 t의 j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음 시간값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한번 입력을 보도록 하죠. u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 지점이 아닌 첫 번째 지점이 아닌 두 번째 지점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두 번째 지점인 x가 f0를 값을 y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자, y의 1은 0이 되겠고 y의 2는 0.3090이 되겠고 y의 세 번째 값은 0.5878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람다도 우리 같이 계산을 해야겠죠? 자, 람다는 자, LD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람다는 알파 곱하기 자, 알파가 우리는 열 전달 개수를 1이라고 했으니까 자, 1 곱하기 그 다음에 HT 자, HT가 아까 0.00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자, 괄호하고 HX의 제곱 간격을 0.1로 했고 그 다음에 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게 람다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값은 지금 0.1이란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자, u의 결국은 0.1의 값은 자, 1 빼기 2 곱하기 람다 곱하기 자, u의 xi, ti 자, xi하고 ti를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이 되겠죠. 요 세 개의 값이 있으면은 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두 번째 값이 되겠죠. y의 두 번째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람다 곱하기 u의 양쪽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 3090을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의 값이 되겠죠. 자, 양쪽에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y 1하고 y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0.30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0.3060이 뭐냐면은 결국은 자, t가 0일 때 0.3090이라고 하면은 이 0.3060은 t가 0.01초 후에 온도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작아지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 초기값을 기준으로 요 값들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점화식 형태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 다음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또 그 옆에 있는 요 지점에 t가 0.001초 그러니까 1ms 이후에 요 위치 지점에서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y 세 번째 위치에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위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0.5820 자, 0.5878하고 이렇게 값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위치는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럼 0.8011이 되죠. 자, 위치가 다섯 번째 위치는 네 번째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치를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0.9417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부분이 0, 0.3060, 그 다음에 0.5820, 0.8011, 0.9417. 자, 1까지만 보죠. 1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자, 6에 5, 7. 자, 0.9902. 자,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점점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001초 단위로 이 온도의 분포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계산이 좀
많겠죠. 보게 되면은 지금 1000분의 1초니까 자, 이거를 계산을 1초 단위로 하면 얘를 1000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대한 값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반복문에 요 지점 있죠. 자, 요 지점에 대한 게 바로 결국은 점화식을 표현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2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2부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우리 시작 지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자, 여기 보게 되면 UX 스타트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자, 요 지점은 경계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값이 양쪽은 무조건 0도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아까도 우리 계산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제가 요 y1을 계산을 안 했어요. y1을 왜 계산을 안 했냐? 자, y1에 여기 보게 되면 점이 3개를 필요로 하는데 자, 여기 y에 보면은 2값이 필요한데 요 지점의 값은 0값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매트랩은 원소의 시작이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에 대한 원소가 없습니다. 자, 그럼 0이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요 계산은 초기값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앞에서 주어진 값이 요 지점은 0도라고 우리가 경계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 지점의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계산을 하지 않고 0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는 거겠죠. 양 끝에 부분. 자,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은 요 부분의 초기값인 0도. 끝에 부분도 요 끝부분의 초기값인 0도. 자, 요 값으로 계산해줘서 점화식을 따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1부터 시작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위치가 0, 그 다음에 끝 위치는 이 길이보다 큰 지점을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점화식을 우리 따져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숫자 한 번씩 이렇게 넣어봐가지고 이 다음 값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지듯이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 우리 한번 오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F 있죠? F는 이게 해함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F0는 우리가 수치 미분을 통한 해인데 자, 요 지점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있죠? Y3 위치가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위치가 요 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요 가운데 중앙값이니까. 자, 이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6인 지점입니다. 자, 6인 지점에서 위치가 6인 지점에는 XPOS가 여섯 번째 지점이니까 0.5란 위치가 되는 거겠죠. 자, 0.5 위치에서 그 다음에 시간은 0에서 0.0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0.001인 값을 실제 해함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함수는 아까 F였으니까 여기에 0.5 위치에 0.001을 값을 넣어보게 되면은 자, 이게 실제 해함수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이 이론적인 수치에 대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한 이 지점의 값이 0.9902가 수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값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값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EST라고 넣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EST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한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F0.5에 0.001은 수치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EST를 빼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오차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에 이 지점에서의 오차는 0.8에 10-3승 정도의 오차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오차 분석은 자, 이 시스템 아니면은 이 측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만족하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척도인 거지.
자, 이게 크다 작다라고는 이거 갖고는 지금 뭐 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온도로 따졌을 때 온도가 1000분의 8초 정도 차이 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거의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온도가 한 2, 3도 차이 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1000분의 8초 온도 차이가 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뭐 온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뭐 1000분의 8이라는 값이 큰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상당히 근접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차가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이 점화식을 풀게 되면은 계산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입력이 다 됐으면은 자, 결과값이 U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부분은 해함수로 했던 부분은 S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S하고 U를 한번 같이 실행을 해서 값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S를 열고요. 그 다음에 U를 열고 여러분들 이 두 값을 이제 실제 빼도 되고 아니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자, S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좌표가 뭐 몇 개가 상관없으니까 지점이 이렇게 100개 지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100개 지점으로 나눈 거를 수치 해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t값을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맞출 때 값을 보고 얼추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가 10일 때가 아마 자, 여기가 2일 때가 이 위치가 아마 10개쯤 지점일 거예요. 자, 10개 지점이나 이 정도가 아마 실제 해값에 대한 값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정도 값이 계속 분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멋들어지게 그려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 부분에서요. 여러분들 코드가 있지 않은데 여기 있는 코드를 활성화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고 보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자, 이것도 색깔이 점점 파란색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으로 된 그래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색상으로 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치 해석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것을 이렇게 도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번 주 차까지 해서 미분 방정식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른 이제 고유값에 대한 정리,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수고 많았고 오늘은 좀 색깔이 들어가니까 좀 실습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